네, 드디어 마지막 강좌 제20 강좌입니다. 20 강좌의 그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인터벤션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 갖다 빼는 겁니다. 또는 넣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됐는데 도미노인데 연결을 갖다 시켜줘서 다 넘어갈 수 있게 연쇄효과가 일어나게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넣어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터벤션, 사업 또는 개입을 갖다 디자인할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 전문가들의 그런 일들을 갖다가 향상시킬 것인가 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설계에 있어서 적응적으로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업 시행도 적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사업 설계 및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나 개입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그런 가정의 하에 이제 형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에게 비료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은 이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농민들은 비료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보조금이 지원되면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을 농민들이 알게 된다. 그렇죠? 세 번째, 농민들은 비료 사용에 생산성 증가 혜택을 받고 이를 알게 된다. 네 번째, 농민들은 지금 돈을 투자하지만 나중에 수확기에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 다섯 번째, 농민들은 비료를 구입하러 나갈 시간이 있다. 라는 가정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편향들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가정하에 그런 해결책은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7장의 예에서 본 것과 같이 농민들은 비료를 구입해야 하는 시기, 봄이죠. 봄군기, 북반구는 봄인데 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료 구매의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에 돈이 있을 때 미리 비료값을 갖다 지불하게 하고 식재 시기에, 그러니까 그 농작물을 심을 때 비료를 갖다가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달을 갖다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비료를 갖다 줄 때 비료값의 50%를 갖다 보조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라이의 그런 경우에도 수확기의 그 수익의 일부를 갖다가 강제로 일부를 저축 계좌에 넣도록 하고 저축하게 하고 다음 봄에 식재 시기까지 못 쓰게 하는 그런 방안이 또 시행이 됐다고 했죠. 이를 통해서 작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수확량을 갖다 획기적으로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사고한다, 사회적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심성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갖다 이용해서 가정들을 갖다가 검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를 갖다 들었는데, 그래서 사업 주기 및 그런 사업 효과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제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의 정의 및 진단에 보다 많은 시간을 쓰고 집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 보다 많은 인지적, 재정적 자원을 갖다가 투입해서 보다 잘 설계된 사업을 갖다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봤던 예인데 빈곤층의 그런 대학 진학을 갖다 저해하는 그런 재정 지원서를 갖다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서 작성을 갖다가 세금 보고할 때 같이 간단하게 클릭 몇 번 해서 하게 해주는 지원을 갖다 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정보 캠페인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우리 봤잖아요. 두 번째 제언은 뭐냐면 사업을 시험적으로 시행해보고 실패할 때는 이를 갖다 용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자체만큼 제공하는 방법 및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또한 어떤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갖다가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케냐에서 이제 우리가 HIV 약 먹으라고 얘기를 갖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알려주는 방법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죠. 그렇지만은 제공하는 방법이 일주일에 1회 알리는 것이 매일 알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잠비아의 경우에는 여성 콘돔을 갖다 나눠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들한테 재정적 유인 효과가 없었고 지역 보건에 기여한다는 자긍심 고치가 더 효과적이었다. 즉 뭐냐면 서비스 자체만큼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제언은 뭐냐면
이런 그 개발 전문가들도 인지적인 제약이 있고 편향이 생기고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심성 모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유인책, 그다음에 예산 처리 등 기관 문화를 갖다 바꾸어서 시행 중에 발견된 개선사항을 즉시 완료, 피드백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를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뭐 사업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하며 적응도를 갖다 평가하기 위한 시간,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할 일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작동할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밑에 흐르는 그런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림을 갖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될 거예요. 거기서 같이 시행하고 확인하면서 계획을 지속적으로 그죠? 수정하는 것이 그것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는 뭐 실패를 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실행 평가 및 적응보다 문제를 갖다 정의하고 진단하고 설계하는데 더 많은 시간 및 자원을 갖다 투입해라. 그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define and diagnosis, 그죠?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하고 이걸 통해서 설계를 하는데 시간을 갖다 많이 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문제를 정의하고 진단하는데 이만큼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데 시간을 갖다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짧게 방안들을 갖다 여러 개를 갖다가 도출해내고 이것들을 여러 개의 시행 방안을 갖다 시도를 한 다음에 한 개를 갖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adapt, 적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redefine, 다시 정의하고 다시 re-diagnosis, 다시 진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설계를 갖다 바꾸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림이 뭐 예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케냐의 그 농촌 지역의 식수 사업을 갖다 예를 들고 있는데 이제 그 물을 잘못 먹으면 이게 이제 그 설사가 나잖아요.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각기 다른 그런 가정하에서 몇 가지 방안을 갖다 효과성 시험을 갖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문제 정의 및 진단, define and diagnosis죠. 이거 해보니까 식수 접근이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는 식수 인프라 사업을 갖다 향상 사업을 하자,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 샘물이 있었는데 주위 환경에 따라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이제 지하로 스며든 물을 갖다가 이제 모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물을 갖다가 모았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긴 했지만 물을 갖다 길어가야 되고 또 저장하면서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진행을 갖다가 이제 리디자인을 갖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돌려보니까 문제가 이 식수 접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견이 된 거예요. 다시 리디자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한 바퀴 돌고, 그죠?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에서 클로린, 염소 소독제인데 이걸 갖다 배달을 시키고 해주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이제 많은 참여를 갖다가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효과를 갖다 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소독을 갖다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소독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시켜야 했고 또 소독약을 갖다 사러 계속 상점에 이제 가야 했기 때문에 이게 소독을 갖다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요. 따라서 무료 소독약을 물이 포가는 샘물 바로 옆에 배치해서 소독 필요성을 갖다 상기시키고 편리성을 갖다 제공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식수 처리가 이제 공공 활동이 되었다고 해요. 마을에. 그래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즉 뭐냐면 소독약을 갖다가 딱 옆에 놔두는 것, 그죠?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식수 처리 및 설사 방지 방안이 되었음을 갖다 증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아주 작은 그런 그 세부 설계 변화가 개인의 선택 및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유사한 문제도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같은 사업이 뭐 특정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는 작동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특정 사업을 갖다가 특별히 뭐 이게 꼭 성공한다라고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신에 문제의 성격, 뭐 급성이냐, 만성이냐, 아니면 최종 단계에 있느냐,
또는 이제 환경적인 제도적 상황, 그죠? 뭐 고소득이냐, 저소득이냐, 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해결책에 도달하는 과정, 프로세스 자체를 갖다가 상황마다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 슬라이드 그림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 개발 그런 활동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것임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심리적, 사회적 장애 요소의 진단 및 재진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입의 설계. 이게 이제 오래 걸려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시행 시에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전 단계로부터의 학습 및 미래 개입의 적응 등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것들을 갖다가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먼저 이제 그런 장애 요소를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진단, 다이그노시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안들을 갖다 여러 개 생각한 다음에 하나 실험적으로 시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응시키고 다시 이제 또 장애 요소가 나타나면 그것들을 갖다 재정의하고 진단하고 그죠? 그런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이런 사이클을 갖다 보고 우리가 단계별로 그러니까 정의하고 진단하고 설계하고 실험을 여러 가지 해보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적응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 중에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이런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장애 요소를 갖다 정의하고 또 진단하는 그런 단계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통상 문제 및 장애 요소 파악이 해결책을 설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들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들의 그런 물적 자원 및 정보 부족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이런 장애 요소들은 가구에 가서 이제 설문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런 심리적인 편향이라든지 그런 소유자들의 인지적인 부담,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 이 심성 모형은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들에 대한 그런 민족학, 이게 에트노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류학 분야인데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관습 및 문화에 대한 연구를 갖다 민족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족학 형태의 중층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thick descri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민족학 쪽에서 이제 쓰는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thick description이 뭐냐면 중층 thick 기술 description 이란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인류학하고 그 다음에 타학문 영역에서 인간 행동을 갖다 대할 때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문맥, 맥락도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층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ick description. 이런 중층 기술이 의사결정 맥락을 갖다 이해하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류학에서는 민족학 현장 연구를 위하여 참여적 관찰,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는 관찰, 인터뷰, 설문 등이 이제 활용이 되죠. 문제 해결 지향적인 그런 민족학에서는 개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그런 특정 행동을 갖다 위반하는 요인에 대한 가정을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행동을 갖다 관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덴마크의 예인데 이게 실내 흡연을 갖다 금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이 건물 출입구 문 이제 밖에서 이제 담배를 피워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출입문 바로 밖으로 이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덴마크에서. 그래서 코펜하겐 공항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문이 여닫히면서 담배 연기가 바로 그 앞에서 피니까 실내로 흡입되어서 2차 흡연이 발생을 갖다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문 인근에 금연구역 설치는 도움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흡연자들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걸어 나오면서 담뱃불을 갖다 붙이는 것이 관찰되었대요. 따라서 불붙은 담배 그림 및 흡연 장소까지 거리를 표시한 스티커를 출입문 출구 바로 앞에 부착을 했대요. 그죠? 즉 뭐냐면 벤치나 그런 쓰레기통 등 그런 흡연자들이 모이게 하는 것들을 공항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입문 근처에서 흡연율이 50%나 이제 저감시킬 수 있었다라고 예를 갖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중층 기술, 텍스트 소션 이외에 의사결정 맥락을 갖다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현실 확인, 이 리얼리티 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직도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확인을 통한 그런 수혜자 관점을 갖다 이해하는 그런 예를 갖다 보고 있는데 빈곤층의 그런 일상적인 경험, 그다음에 인식, 갈망은 측정되지 않고 있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전문가들은 항상 수혜자들과 접촉하여 정보를 갖다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이를 위해서는 현실 파악이라는 프로그램이 공여기관, 정부, NGO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현실 확인 활동에서 전문가들은 며칠 동안 방문자가 아닌 현지인으로 수혜자들과 밤낮을 같이 보내면서 관찰하고 관계, 신뢰, 상호 존중을 갖다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량 설문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중요 사항들을 갖다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를 갖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뭐 네팔 정부, 그래서 방글라데시하고 네팔의 얘기인데 그런 그 정부 보건 의료진이 이제 그 무료약을 갖다 공급을 했대요. 그냥 공급한 게 아니라 같이 지내면서 누가 실제 아픈지, 누가 약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지, 그죠? 누가 약을 가축에게 주는지를 갖다 알게 되어서 이제 곤혹스러워하게 되었던 그런 예를 갖다가 지금 같이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지내지 않으면서 몰랐던 정보를 갖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뭐 다른 예는 가나 북부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뭘 알아냈냐면 모기장, 그러니까 이 모기에 물려서 이제 이런 말라리아 같은 게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기장을 나눠주는데 이게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같이 생활해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기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현실을 확인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현실을 파악하려면 같이 지내야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 정의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런 중층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현실 확인 그것 이외에 이 설문과 같은 보다 정략적인 방법도 이 진단 단계에서 이 심리적, 사회적 장애 요소를 갖다 파악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를 갖다 추출하는 기술을 지금 몇 가지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정보 추출에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냐? 라고 직접 묻는 것보다는 자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통상 뇌물을 받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특정한 사람, 상황 등을 분명히 보여주는 짤막한 글과 행동을 갖다 비넷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넷. 그죠? 이게 비넷을 갖다 이용하든가 아니면 가상적인 상황 또는 인물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갖다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는 뭐냐면 답이 무작위로 이제 될 수 있도록 겉으로 이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감한 질문에 예, 아니요라고 답해야 하는 경우에 이거 갖다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답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동전을 던지게 해서 자신만의 결과를 갖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예라고 답하게 되고 뒷면이 나오면 솔직하게 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자기는 솔직한 대답을 갖다가 하더라도 남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있으면서 누가 실제로 창피한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피한 행동을 하는지를 갖다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리스트 엑스페리먼트, 이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목록 실험인데 이건 뭐냐면 무작위로 두 개 질문 중 하나가 이제 적힌 질문지를 갖다 주고 동의하거나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질문의 숫자를 갖다 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숫자를 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숫자. 그죠?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통계 기법, 회계 분석 등을 갖다 활용해서 응답자 중에 얼마나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갖다 추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의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목록 실험, 리스트 엑스페리먼트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면 대조군 집단하고 실험군 집단으로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질문을 보면 이제 그 세 가지를 갖다 이제 읽어줄 텐데, 그죠?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몇 개가 여러분들을 갖다 화나게 하는지,
갖다 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그 중앙 정부가 뭐야 가솔린 그런 세금을 갖다가 올리는 것. 기분 나쁘죠, 그죠? 그다음에 뭐 그런 직업적인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 그 직업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몇백만 불씩 샐러리 받는 거, 월급 저기 연봉을 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대 기업이 그런 환경을 갖다 오염시키는 거, 그죠?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제 이거 질문지를 갖다 주는데, 이거 이제 대조군 집단을 위한 건 질문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몇 개가 여러분들을 갖다 이제 화나게 했는지를 갖다 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3개가 될 수 있고 2.5개가 될 수가 있고, 그죠? 그거 하고 실험군 집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지 갖다 보는 건데, 이거 똑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 지금 뭐 이 보기도 1, 2, 3까지는 같아요. 근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흑인 가정이 여러분 이웃으로 이사 오는 것. 이게 여러분들 화나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 그냥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이 실험군 집단은 4개를 갖다 주고 이 중에서 몇 개가 기분 나쁘냐라고 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 아까하고 더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1, 2, 3은 다 비슷하게 평균 예를 들어서 이것도 2.5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가 추가되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3.4개가 나올 수도 있고 3.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하고 평균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 그죠? 그러니까 실험군 모든 질문에 예스할 확률하고 대조군 모든 질문에 예스할 확률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네 번째. 그죠? 이 민감한 질문이죠. 흑인 가정이 여러분들의 이웃에 온다는 거 좋으냐 나쁘냐라고 솔직하게 대답 안 하는 대부분 못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런 예스한 여기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을 갖다가 이 통계 기법을 갖다 이용해서 회계 분석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리스트 엑스페리먼트입니다. 목록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감한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런 설문과 같은 정량적 방법, 계량적인 방법도 진단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장애 요소 파악에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갖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도 및 사회적 규범을 갖다 측정하는 기술이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 묵시적 관련도 시험이라고 해서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특성, 예를 들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특성별 또는 개념, 집이냐 경력이냐 간에 자동적 관련성을 갖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기 용이하고 이거는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이름과 경력 간의 관련성, 반응을 갖다 측정하는 건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담배 2갑 피는데 창피하니까 1갑 피운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unable 할 수도 있어요. unwilling. 그러니까 얘기를 갖다 해주기 싫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IAT는 고의로 또는 몰라서 답하는 경우 태도하고 소신을 갖다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대해져야 한다고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는 과학은 남성에게 과학은 남성에게 더 잘 어울린다라고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IAT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 규범을 갖다 파악하는 문제는 가구를 갖다 설문한다든가 민족학 연구를 통해서 기대된 행동과 처방된 행동에 대한 인식을 갖다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당신 이웃 10명 중에서 모유수유, 브레스트 피딩이라고 그러죠. 엄마가 직접 젖을 갖다 주는 아이들한테 이 모유수유만, 그러니까 분유를 안 주고 모유수유만 한 사람 몇 명인가 이걸 갖다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갖다 파악할 수가 있고, 당신이 모유수유를 하기로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을 갖다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장에서 봤던 dogfooding, 그죠? 실험적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이걸 갖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밥을 갖다 먹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한 개밥을, 그죠? 동물 밥을. 이것도 심리적인 그런 사회적 장애 요소를 갖다 진단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장애 요소를 갖다 정의하고 진단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우리가 지금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방법으로 이런 장애 요소를 갖다가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 단계로 들어온 거죠. 이 화살표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문제를 갖다가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들이 이제 파악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사업을 설계하게 되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진단 단계에서 복수의 장애 요소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한 개만 있는 게 여러 개 발견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들의 그런 상대적 중요도는 아직 사실 파악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상대적 중요도가 또 사업 설계에 예산을 갖다 배분한다든가 이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설계의 차이를 갖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그 식수소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설계를 갖다가 이제 그 장애 요소들이 뭐 클로린 그 소독약이죠. 사용법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그런 이 클로린을 판매하는 상점을 갖다 방문하는 걸 갖다가 귀찮아서 미룬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건강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클로린을 갖다 사용할 그런 동기가 부족하다든가, 소독하는 걸 갖다 까먹는다든가, 그죠?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클로린이 너무 비싸다든가, 그죠? 아니면 깨끗한 물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복수의 그런 잠재적인 그런 장애 요소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 설계는 뭐냐면 무료로 식수를 갖다 가정에 배달하는 거, 할인 쿠폰을 줘서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상세한 그런 지시, 그죠? 어떻게 해야 돼? 클로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저장시설, 탱크를 갖다 계산을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설득하는 메시지를 갖다 보낸다든지, 사회 관계망에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장려자,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취수 장소, 물을 갖다 떠가는 장소에다가 클로린을 갖다가 소독약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그런 사업 설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잠재적 그런 그 장애 요소가 쭉 있는데, 이 요소마다 다른 사업 설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이제 상대적 중요도를 갖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과 같이 장애 요소 및 대응 방안이 있는데, 소독의 혜택을 알고 소독약을 갖다 구매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갖다 보아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설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업을 갖다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그런 이 대응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 표를 갖다 보면 지금 방금 봤던 이제 식수 소독하는 문제보다 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의 그런 설계 목록, 그죠? 관련된 이제 개입 방안을 갖다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기시키는 거, 리마인더,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 그다음에 환류, 피드백, 그죠? 그다음에 채널하고 해슬, 그러니까 뭐 이게 해슬이 이제 어려운 그런 귀찮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해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 극복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유인을 갖다가 작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런 행동을 갖다 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인 그런 증거, 그죠? 물리적인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앵커링 우리가 봤었죠, 그죠? 이게 정박 효과 얘기할 때 했었는데, 그다음 디폴트, 기본 선택 사항, 그다음에 로스 버전, 손실의 필성, 그다음에 이제 공공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커미트먼트, 몰입,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장애 요소를 갖다 극복하는 그런 대안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많은 연구들 73개, 69개, 60개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증거의 그런 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들도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표를 갖다 보면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개입 방안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애 요소 진단에 유용한 연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이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 중에서 특정 방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거 뭐냐면 잠비아인데, 이제 산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마마 키트라는 거, 마마가 엄마죠, 그죠?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보건소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다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구조화된 그런 산모와의 그런 설문 및 현지 가격, 이게 실행 가능성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을 바탕으로 키트의 내용물을 갖다 결정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보건소의 출산율을 44%나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잠비아 예인데 말라리아 이제 방지용 모기장의 그런 사용 빈도를 갖다 조사를 했더니 고정된 장소에서 모기장을 갖다 이제 배분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그런 장소에서 분배 후에 마을 보건원이 다른 간격 뭐 하루에서 3일 사이 아니면 5일에서 7일 그다음에 10일에서 12일 6주 방문으로 이제 방문해서 사용 현황을 갖다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가 설치율과 유지율이 각각 이제 조사가 됐는데 결과를 갖다 보니까 10일 이내에 설치되지 않으면 사용을 갖다 안 하는 걸 갖다 발견했대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10일에서 12일 후에 방문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정 방안을 갖다 선택하는 도움을 갖다가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이런 연구들을 갖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사업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커니즘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커니즘 엑스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지 위에서 본 그런 연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메커니즘 실험을 갖다가 실험을 활용해서 어떤 대안이 좋은지를 갖다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죠. 디자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계층의 그런 비만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 설계에 활용된 예인데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식품 사막이라는 게 있어요. 푸드 데저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선한 음식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그런 음식이 너무 비싼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그죠?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음식은 충분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갖다가 이제 또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푸드 데저트를 보면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많죠. 그래서 진해질수록 뭐예요? 이게 이제 그런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많죠. 그죠? 동남아시아나 이쪽은 좀 많이 적어졌고, 그래서 인도는 좀 높은 편이고, 그죠? 남미에서도 이제 뭐 파라과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페루 같은 경우에 좀 높은 편이 페루가 아니죠. 이거 이제 이거 있죠. 맞죠? 페루죠. 그죠? 파라과이가 여기가 파라과이고 파라과이가 더 색깔이 더 진하네요. 하여튼 이런 데가 바로 뭐냐면 푸드 데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색은 뭐냐면 WFP 월드 푸드 프로그램 이게 이제 세계 유엔의 세계 식량 기구죠. 이것들이 설치가 된 나라들이에요. 북한도 WFP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푸드 데저트,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전략 설계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 메커니즘 엑스페리먼트가 지금 예를 갖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엑스페리먼트라는 거는 지금 이게 뭐냐면 정책 자체를 갖다가 이제 해서 실험을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정책 저번에 깔려 있는 그런 인과관계를 실험해서 정책의 향후 작동 가능성을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미리 쭉 소규모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미한 범죄인 그런 무작위 기물파손 이게 뭐냐면 밴더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다가 청소년들이 특히 뭐 차를 갖다 괜히 발로 찬다든가 그렇죠? 유리창을 깬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범죄로 보면 경미하죠. 사실은 어린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살인이나 강도보다는 훨씬 더 경미하죠. 근데 이런 거 하고 보다 심각한 범죄 뭐 강도나 살인과의 그런 인과관계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어린애들이 처음에 밴더리즘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강도살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그 메커니즘 엑스페리먼트를 했냐 하면 중고차를 갖다가 사서 나라가 정부가 이제 사서 구입을 해서 실험 지역에 이제 일부러 창을 갖다 깨는 거예요. 중고차들 자기네들이 사서 그죠? 반은 깨고 반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한 다음에 그런 심각한 범죄의 그런 증감을 갖다 측정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갖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갖다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메커니즘 엑스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 있는 예는 뭐냐면 대응 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정책 실험을 하는 거예요. 대규모로 그냥 정책을 시행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푸드 데저트가 있는 식품 사막이 있는 경우에 친환경 식료품전의 유인 인센티브를 갖다 주고 이 지역이 입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손해 갖다 보게 되면 이 빈곤한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친환경이 또 들어오면
사람들이 안 사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 망하지 않게 정부가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이 당연히 많이 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실험을 갖다 하기 전에 인과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메커니즘 실험을 갖다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무작위로 추출된 소수의 그런 저소득 가정에 매주 무료 신선 과일 및 채소를 갖다 배달시키는 거예요. 훨씬 적은 예상으로 이 작동 가능성을 갖다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무료 신선 식품을 갖다 원하지 않는다면 가격 보조를 갖다 많이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과일과 채소를 갖다 구매할 것인가를 갖다 물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선식품을 갖다 소비하였으나 체중이 줄지 않는다면 저소득 비만에 대응해서 식품 사막에 초점을 갖다 맞추지 않을 것이다. 인과관계를 갖다 파악해서 그런 이런 사업을 갖다 설계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메커니즘 엑스페리먼트를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정책을 갖다 디자인해라, 사업을 디자인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지금 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행을 갖다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시행 단계입니다. 시행 단계. 여기서 이제 실험을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하나를 갖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효과가 있는. 그래서 시행 전에 이와 같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당장 시행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시행하면서 실험을 갖다 진행을 갖다가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실험을 갖다 하는 게 좋은데 메커니즘 엑스페리먼트 등으로 그게 안 된다면 시행을 갖다 하면서 몇 가지를 갖다 대안을 줘서 버릴 건 버리고 살아남는 걸 갖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험을 갖다가 시행하면서 실험을 갖다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준비 단계에서 실험도 좋지만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증거들을 갖다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더 사실은 그 시행을 갖다 하면 사실은 더 많은 증거들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증거들, 더 관련성이 있는 증거들이 사실 우리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다는 얘기예요. 할 수만 있다면 2단계에서 실험을 갖다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그런 시행 방안을 갖다 시험하는 이 방법은 예를 들어서 시행 방식을 갖다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경우에 2009년에 1,800명의 그런 계약직 선생님을 갖다 고용하는 사업을 갖다 시행을 했대요. 그래서 시험용 그런 그 사업지에서는 정부 사업으로 계약직 선생을 갖다 받게 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NGO가 조정을 해서 계약직 선생님을 갖다 받게 했대요. 그러니까 정부 사업은 그런데 학생들의 그런 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실험적으로 시행을 했다 어떻게 적용할지 할 것인지 파악한 뒤에는 케냐의 그런 농민 비료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케냐의 그 농민 비료 지원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1단계에서는 비료 사용 시에 생산성이 급증함에도 이제 사용을 갖다 사람들이 비료를 갖다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신용 제한, 정보의 제한, 무개념, 의도 행동의 분리 등 그런 이런 심리적 사회적 요소를 갖다 파악을 했고 2단계 실험에서는 동시에 여러 방식으로 시행을 해서 농민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비료값을 내게 하여 나중에 그런 배달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걸 갖다가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방식을 갖다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죠? 미리 사놓게 하고 돈을 갖다 내게 하고 나중에 공짜로 배달시키는 그게 가장 성공적이고 비용 효과적이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위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 적용을 해서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 루안다의 그런 생계형 농민에 또 확대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시행 단계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가장 효과적인 그런 대안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시행 단계에서 실험하는 것들을 갖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 그 시행 단계에서 실험을 갖다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 예들에서 보여지듯이 그런 사업 사이클 지금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하고 진단하고 설계하고 시행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어댑트하고 적응하고 이런 그런 사업 단계, 그죠?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이클에 재빨리 가능하면 빨리 적응하는 방안이 그런 개발 성과 발현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영국의 행동 통찰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Behavioral Insight Team이라고 얘기하는데 BIT죠, 그죠? 이 BIT가 실험을 통해서
심리적 사회적 통찰을 정부 정책에 적용시킨 예가 바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예냐면 2010년에 이제 BIT가 만들어졌고, 그죠? 행동경제학 그런 학계 연구 결과, 그죠? 공공정책, 그다음에 서비스에 이제 적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BIT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결성 시기에 재정 위기가 있었고, 그죠? 세계적인 재정 위기가 있었고, 저렴한 대안 모색 중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BIT의 그 4개 전략은 뭐냐면 원하는 성과를 갖다 정의한다. 두 번째, 민족학을 통하여 수요자들이 서비스를 경험하는지와 상황을 갖다 이해한다. 세 번째, 성과 형성을 위한 새로운 개입 방안을 갖다 작성한다. 네 번째, 개입을 갖다 실험해보고 무작위 비교 실험, 이게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거 갖다 이제 4개 전략을 이런 개입을 갖다 시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첫 번째 실험의 예는 뭐냐면 BIT는 사회적 규범을 갖다 이용해서 제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도였냐면 한 그룹한테는 사회적 규범을 갖다 자극하는 메시지가 없고 다른 그룹에게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지역에서 10명 중에서 9명이 제때 세금을 납부한다 라는 메시지를 포함해서 납세자에게 이제 편지를 갖다가 세금을 내라는 그런 편지를 갖다 보냈대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3개월 내에 기한 내에 그런 납세를 하는 사람들이 15% 증가했다고 그래요. 편지 한 장으로. 그죠? BIT가 했던 그런 예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의 예는 뭐냐면 실업 지원센터에 잠입 근무를 갖다 해서 실업 수당을 갖다 더 이상 받지 않고 직업을 찾아 나가는데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를 갖다 BIT가 이제 잠입을 한 거예요.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 및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고 복잡한 것도 발견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방안으로 미래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하고 개인적 강점을 스스로 이제 파악하도록 했대요. 결과는 뭐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실직 수당을 받는 사람이 20%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국의 이런 BIT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갖다 올리는 사업의 효과를 갖다가 높이는 그런 일들을 갖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4년까지 BIT가 이게 공공 부분에서 이런 재정을 갖다 충당을 했는데 정부가 된 거죠, 돈을. 현재는 이런 직원, 그다음에 영국의 정부, 네스타 이게 이제 영국의 선도적인 그런 혁신 그런 자선단체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이제 소유되는 회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그렇죠? 이 BIT가 실험을 통해서 이런 그 심리적, 사회적 통찰을 갖다가 정부 적용의 사업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배울 게 뭐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서 보여준 것 같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R&D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었더라도 보다 체계적인 진단, 실험,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그런 심리적, 사회적 장애 요소를 갖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전문가들도 자신들의 그런 자동적 사고 및 심성 모형, 사회적 영향을 갖다 고려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R&D 과정을 갖다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생각을 갖다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R&D는 바로 이익이나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미래의 그런 불확실한 혜택을 갖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죠. R&D에 투자하는 것을. 단기에 그런 확실한 이익을 갖다 쫓는다면 R&D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케냐 농민 비료 지원 같이 R&D에 진단 및 실험적 시행을 갖다 위한 자원을 미리 할당해 놓고 강제로 사업마다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개발 전문가들이 각종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갖다 만든다든지 개입을 갖다가 만든다든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시행 방식과 관련된 그런 위험도 이런 것도 고려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R&D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몰 비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현황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실패, 학습을 통해서 진단 및 개입 전략이 향상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그런 진단, 위험 감수, 실패 수준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은 기관 차원에서 도전을 갖다 해야 된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된 대로 맹목적으로 사업을 갖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실험을 통해 개입 사이클에 따라 적응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실패하면 혁신을 갖다 저해하게 되고 중간에 방향을 수정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실패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이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학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개발 사업에 복잡하고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있어서의 그런 심리적, 사회적 요소의 역할, 최종 수혜자, 시행자, 개발 전문가들을 자신들의 그런 행동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뛰어넘어야 된다. 오른쪽처럼.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는 이 주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갖다 통합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개발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미 감당하고 있는 도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불확실성을 갖다 극복하기 위한 그런 뭐라 그럴까 금원이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surrender 항복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 현재 상황에는 뭐야? 항복하고 그죠?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let go of what was 과거의 것은 놔주고 그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faith 믿음을 가져라. 그죠? 이래야지만 뭐예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을 갖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농촌 개발론은 우리 갖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갖다가 뭐 그런 이 행동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제 행동 경제학을 갖다 공부를 해보고 전반부에서 후반부에는 그것들을 갖다 농촌 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개발 협력 그런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농촌 개발에 또 특히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행동 경제학을 갖다 이해하면 사실 이런 개발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그다음에 기말고사 시험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